쭉 정리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전체 회의 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임을 다시 한번 김민전 의원님께도 알려드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법안 심사 소위를 여러 번 해왔고요. 어젯밤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들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1시 반에 늦게까지 하고 그것을 행정실에서 또 전문위원들이 정리하고 나서 12시 2분에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 시간이 촉박하다 하시지만 열심히 해온 그 뒤 조치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전 의원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특검법 또 아마 여야가 합의되면 오늘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상임의법이 벌써 지방선거 전에 다 합의된 안들입니다. 요 타상임의법은요, 기후노동위, 교육위 뭐 등등, 농해수위 등등, 오늘은 9개 상임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벌써 다 합의된 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선거 전에 합의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방선거 하느라 못하고 뭐 하느라 못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셔서 저희 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44건을 다 검토하고 심사보고까지 다 검토보고까지 나왔는데 연기해달라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원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만큼은 민생들 법안이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 중심으로 우선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의원님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보시면 좋기도 하겠으나 이 참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밤을 새워 우리가 해도 아직 타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일찍 최소한 보내드릴 수 있는 데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뭐 해보셔서 아실 텐데 네. 어제 밤에만 심사했습니까? 7월 초부터 심사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셨어요,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에도 내가 전화 드렸는데 또 안 오시고. 자, 그래서 내가 법사위원장이 아니었으면요? 아이 참 서운하네. 서운함을 꼭 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사위를 처음 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요. 본회의가 있는 날이면 그 전날 법사위는 무조건 열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 전에 보내야 되는 국회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날은 법사위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입법이 이렇게 법을 많이 상정했냐라고 검토할 시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사일정 한번 보십시오. 이 타입법이 언제 넘어왔는지 법사위 회부일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올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조금 오래된 건 작년 12월에 넘어온 법도 있습니다. 이미 검토 보고서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당의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 해서 의견을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절차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 방해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검찰을 옹호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옹호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사기 대선 치르고 그다음에 397억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검찰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받아들인 후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 내란 저질러서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당 해산까지 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그만 옹호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권과 기소권 등등 김용민 수많은 의원님 권한을 저를 향해서 또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 마무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형 집행권 등등 다 모든 권한을 독점해가지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이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 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 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이 절대 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억지를 쓰시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고 오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손을 잡고 드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러면 위원님은 토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안건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1분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쪽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자 그러면 그러면 3분 한 분씩만 더 드리고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당 간사위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사죄하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당이 사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17대 국회에서부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항상 제2당 목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해진 국회 운영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관례였습니다. 심지어 21대 국회에서도 민당이 후반기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 국민의힘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반기 후반기 전부 다 의장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환기시키고 아름다운 전통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박형수 간사위원님 말씀하시지만은 전혀 협의가 없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우리 간사위원들끼리의 협의를 꼭 거쳐 주십사. 오늘도 법사위 전체 회의 일정 공지한 거 보면은 10시에서 또 10시 반으로 또 연기됐습니다. 저는 이 연기된 이유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그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통과하고 연결돼서 그것 때문에 늦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의사 일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이 좀 국민과 역사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도 또 한번 드립니다. 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전체의 딱 2박 3일 정말로 입법 벼락치기 작전에 돌입한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결국 어제 법안심사 소위도 모든 게 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은 들러리였고 또 토론도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국회의 모습이 정말로 국회와 국민과 역사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고 안건 조정이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께서 이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이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제안과 목소리를 내주신
피해자들,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많은 수기가 가능했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나은 형사 절차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야 한다고 해봐야 됩니다. 인권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힘을 뺏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균형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잘 자리 잡으려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해서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관한 권한 독점한다면 국민 피해 없도록 수사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무, 경찰이 수사 종결권 제한 등 견제 장치도 필요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7대 범죄에 대하여는 정권 송치하기로 했고요. 그 밖에도 보안 수사 요구, 실효성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 피해자 이의 신청권,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등사권, 검찰에 대한 면담권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을 함께 논의해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물론 오늘 개정안이 국민들의 우려를 모두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편인 만큼 한 번에 모든 걱정을 다 덜어내는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더 좋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에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 이제 와서 계속 문제 제기만 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충분한 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그동안 소위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소위 8번 했습니다. 간담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3차례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간담회만 13차례를 넘게 했고요. 소위만 8번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한다면 엄청난 시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된 저희 법사위 상임위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던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넣어놨습니다.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이용해서 하던 수사를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보완 수사 요구 제도를 이 형사소송법에 거의 완벽하게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자,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가 이 법안에 녹여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거나 은폐하거나 연루되어 있을 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오히려 그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놨다는 말씀드리며, 이 과정 속에서 검사가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관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도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형사소송법 체계가 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첨단화된 시스템, 첨단화된 과학수사 기법이 전부 다 이 형사소송법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등 6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 2의 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 2에 대하여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이 지금 끝났습니다. 아니, 대체 토론, 여기. 이에 따라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 3명,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승원 간사님과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께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 8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75건의 타 상임위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심사 보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간사님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김승원 소위원장입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용민, 박은정 의원, 김한규 의원, 김승원 의원, 김남희 의원, 서용교 의원, 손솔 의원, 차규근 의원, 홍기원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올해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립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와 기소기능 분리에 따라 검사는 공소의 책임 및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각각 책임지도록 명문화하고 수사 관련 조항 전반에서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지휘권과
압수물 환부 등 재판 집행 및 증거물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권한 일부를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송치된 사건 등 보안수사 요구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면서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안수사를 이행토록 하고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안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에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과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수사기록 열람 복사 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고죄 등 일정 범죄의 고발인에게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허용하며 검사에 대한 피해자의 면담 신청권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발사건 재정신청 대상을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확대하면서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될수록 견제와 균형은 약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수기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 검찰과 경찰, 변호사, 학계, 관계부처, 여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제1소위원회